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0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1번부터 보시면 처음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만한 문제네요. 전등부하에 공급하고 있는 그림 A, D와 같은 단상이선식 배전전선이 있다. A, B, C, D 각 점의 부하 전류 및 각 부하점의 거리는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다. 이 저하간선 중에 한 점 F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하고 F의 A 및 F의 D 간의 전압강하를 동일하게 하는 점에 밑줄을 좀 치십시오. F의 위치를 구하라 그랬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죠? 선을 먼저 좀 우리가 좀 그려보면 이렇네. 이렇게 그려보자. A점이 있고 여기에 부하를 사용하는데 30A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B점에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얼마? 15A. 자, 그 다음 C점에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C점의 부하는 10A. 자, 그 다음에 D점의 부하가 얼마? 10A가 이렇게 있답니다. 10A. 자, 각각의 거리가 200m, 300m, 715m, 715m가 이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 점에 고장이 발생을 했든 어때했든 F점에 뭘 구하라 했어요? F점에 일치하는 전압강하가 동일하게 하는 그 F점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 합성한 거리에다가 여기 합성한 거리에 전압강하가 2와 2와 안측이라고 할까? 2, 2가 같은 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자, 전압강하 같은 점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전압강하는 같은 점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 점에서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왜? 전압강하라는 것은 이렇게 구한다며 Z에다가 I로 구한다며요. 전압강하라는 것은 Z에 I로 구한다며 선로의 임피던스에다가 그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다며. 근데 임피던스가 같다는 의미지 지금. 그죠? 선로가 임피던스가 같으니까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말고 거리를 고려해서 거리만 가지고 전압강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죠? 킬로미터당의 임피던스는 같으니까 메다당의 임피던스가 됐든 임피던스는 같으니까 구해봐라 이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기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 거리를 서로 곱해서 전압강을 구해봐라 이건데, 이 점의 전압강을 구하려면 이 점에 흐르는 전류 값을 얼마가 흐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엔 전류가 얼마 흐르는 거예요? F점에서 보면 이 전류도 흐르고 이 전류도 흐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30 플러스 15A가 흐르는 거죠. 이 점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 거예요? 30A만 흐르고 있겠지. 여기서 보면 다시 전류가 이 전류도 흐르고 이 전류도 흐르겠죠. 어떤 전류?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여기서 보는 전압강하에 구할 때는 전류가 얼마 흐르는 거예요? 10A에다가 플러스 10A가 흐르는 거고, 10A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류는 얼마가 흐르는 거예요? 10A가 이렇게 흐르고 있네. 전압강하를 같게 하라 그랬으니까 같게 하는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F점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것 플러스는 이것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와는 2와 같은 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옆으로 오셔가지고 자 저기서부터 한번 구해볼까? 여기 반대쪽부터. 자 그러면 거리가 얼마인가? 200m 떨어진 거에 30A가 흐르고 있고 플러스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300m에서 이걸 X축의 거리, X점 거리라고 할까? 이걸 X라고 할까? 요 거리를 잘 모르니까 아직 F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럼 300m 마이너스 X의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르는 거야? 곱하기 몇 암페어 흘러요? 15하고 30이 더해져서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30 플러스 15니까 45A가 이렇게 흐르고 있겠네. 이 점은 뭐하고 똑같아? 이걸 X점이라고 그랬지? 300이 아니라. 여기를 X점으로 하자 그랬잖아. 그죠? 다 했을게요. X점 곱하기 얼마라고? 45A다. 이거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 이쪽으로 따지면, 우리 책에서는 어느 쪽을 X-를 했나? 네, 이렇게 했네요. 네, 45A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시, 요 거리하고, 여기에 전압강하고, 여기 전압강을 더하면 되니까, 쟤는 300m에서, 전체 300m에서 아까 요 X만큼 뺐으니까 요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에서
X 뺀 거리가 될 거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르는 거야? 10A하고 10A가 같이 흐른다며. 그러면 곱하기 전류가 얼마? 20A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플러스 이 거리는 몇 메다야? 715m에다가 715m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르는 거라 해서 10A가 이렇게 흐르고 있겠네. X가 양쪽에 양변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만 취합해서 구하면 되겠죠. 200 곱하기 30은 몇 암페어예요? 2, 3은 6000이 되나? 6000 플러스 X에 45A가 될 거고요. 300 마이너스 X에다가 20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겠네. 300에다가 20 곱하니까 이거 얼마 되나? 6000이 되나요? 6000? 316? 예, 맞고 20A를 여기도 곱해줘야 되지. 20X 플러스 뭐가 남아? 715니까 715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X값만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까? 넘겨버리면 뭐가 되나? 6000에다가 플러스 X를 묶어내면 45 마이너스 20이 되나요? 20. 플러스가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 플러스지. 얘는 6000 플러스 7150이 되죠. 여기서 X에 다시 6000을 넘겨버리면 얘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6000이 되니까 6000 지워지면 7115만 남겠네. 이거 넘겨줘 버리면. 그러면 X에 65 되죠. 45 곱하기 45 플러스 20은 65는 뭐만 남는 거야? 7150이 남나? 그럼 X는 65분의 7150 하면 되겠네. 7150 하면 X 메다가 나오는데 걔가 110이 나온답니다. 110. 7150을 65로 나누면 아마도 110m가 나온답니다. 110m. B점으로부터 얘가 A, B, C, D였는데 B점을 해서 C 방향으로 B지에서 C 방향으로 얼마? 110m 떨어진 걸 찾으면 되겠네요. 단 몇 번? 4번이 나온답니다. 4번.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구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22번으로 가죠. 자, 22번은 430스키아의 ACSR 반지름 R이 13.6mm입니다. 이다.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속연설로가 있다. 인덕선수 L을 구하시오. 인덕선수 L을 구하시오. L은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얼마? R분의 D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430스키아의 ACSR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나와 있는데 등가 성간거리가 없네요. 왜? 옆에 그림 보시면 성간의 거리가 나와 있지 7.5m로만 나와 있지 등가 성간거리를 구해놓지는 않았죠. 그럼 등가 성간거리를 구해보자. 등가 성간거리 D-를 구하면 일직선 배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3승근의 루트 2 D로 하면 되는 거죠. 일선 배치에서는 3승근의 루트 2에다가 곱하기 D가 얼마로 돼 있어? 7.5 메다니까 얘 계산하면 이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온다? 등가 성간거리가 9.45 메다가 나온답니다. 9.45 메다가 나왔는데 지금 반지름은 미리로 주어졌어. 얘는 메다로 주어졌으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를 미리로 바꾸든 얘를 메다로 바꾸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뭘로 바꿔놨어요? 9.45 메다를 미리로 바꿔놨잖아. 그래서 9450 미리로 이렇게 변경을 해놨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D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고 반지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저걸 갖고 와서 계산하면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14.6 미리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등가 성간거리는 9450 미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번이 나온답니다. 1번 1.34 미리파 킬로미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직선 배칠 때 등가 성간거리 D-를 구할 줄 아셔야 되겠다. D-.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가죠. 23번은 소리액터 탭이 공기점을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합조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래서 합조도는 정이 되는 상태가 맞다. 원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공진을 잡아놓습니다. 우리 소리액터 접지가 되면 소리액터 접지의 중성점에 리액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해놨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선로에는 뭐가 충전되고 있죠? 대지와 C로 충전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충전되고 있을 텐데 이것과 이쪽 C 부분과 L 부분을 병렬 공진을 잡아내야 되지.
이렇게 잡아놨지.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로 병렬 공진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대로 완전 공진 상태로 냅둬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렬 공진이 될 우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 정도 과보상 상태로 잡아놓습니다.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잡아놔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류로 만약 나타냈으면 전류는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IC에 비해서 IL을 크게, 오메가 L에 비해서는 3오메가 C분의 1이 약간 크게 잡아놔야 과보상 상태다. 라고 해서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으로 갈게요.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할 때 복도체의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단도체에 비해서 복도체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복도체는 이렇죠. 우리가 인덕턴스 L을 보면 L에는 N분의 뭐예요? 단도체에 비해서 복도체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알리 등가 반지름 분의 D가 들어갔죠. 그러면 복도체다 그러면 여기가 2로 바뀔 거고 두도체니까 등가 반지름은 뭘로 바뀌어요? 여기는 등가 반지름은 루트 R과 소수체 간의 거리 S로 바뀌겠죠. 결국 얘가 뭐야? 지름이 반지름이 커졌다 이 말이야. 얘도 어떻게 됐어요? 얘는 작아졌다? 얘가 커지면 얘는 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야?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전체는 뭐예요? 값이 작아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L에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고. 두 번째 C는 어떻게 되냐? C는 로그 11m라는 R2분의 D분의 0.02413으로 복도체가 됐을 거 아니야. 원래 반지름인데 등가 반지름이 커졌으니 요 값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 얘가 작아지면 정렬용량은 커지는 거죠. 정렬용량이 증가하고 다음에 C가 커지면 전력은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속전력이 커지고 안정도는 증가하는가 보죠. 안정도 한 개씩을 봅니다. 안정도 한 개씩 P는 X분의 뭐예요? ES, ER의 사인 델타로서 X값이 어떻게 되죠? 우리 병렬로 하면 X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임피던스 성분이 어떻게 돼? 병렬로 하면 연계를 하면 X값이 작아지죠. X값이 병렬 회선수만큼 작아지잖아. 그죠? 작아지기 때문에 뭐야? 안정도 한 개씩은 커지는 거죠. 안정도 한 개는 증가한다. 안정도가 증가한다. 코로나 인계전압이 낮아진다. 코로나 인계전압식을 보면 되지. 코로나 인계전압식은 어떻게 돼요? 인계전압식은 24.3 M0 M1의 델타 D 로그 11m라는 얼마예요? R분의 D다. 여기서 지름이 커진다. 인계전압이 커진다. 코로나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계전압이 커지죠. 왜? 반지름이 커졌으니까. 전선의 지름이 커졌으니까.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죠? 자, 25번으로 가죠. 송전선로의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 방지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됩니다. 전선의 지름을 키우는 방법은 뭐야? 복도체를 사용하면 되죠. 다도체를 사용하면 되지. 자, 25번에 코로나 인계전압식을 한번 보자. 인계전압. 얘가 뭐예요?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은 높은 게 좋은 거죠. 당연하지. 그래야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개시하는 전압이니까. 코로나 인계식 4.3 M0 M1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대책 효과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D값을 키워주면 인계전압이 커지고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선을 굵게 하거나 복제를 사용한다. 다 4번에 있죠. 똑같은 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26번. 피레기 제한전압이란 그랬는데 피레기를 왜 설치하지? 우리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피레기 설치하는 거죠.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TR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레기가 있는데요. 이 피레기 왜 설치하는 거냐? 비싼 돈 들여가면서 얘 왜 설치하느냐? 얘 보호하려고, TR. 비싼 기기 보호하려고. 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상전압이 500kV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 500kV가 들어오면 그 500kV를 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아크를 일으켜서 대지로 방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왜? 나의 저령 강도, 기준 충격 저령 강도를 조금 낮게 만들어서 얼마? 예를 들어서 400kV로 만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400kV짜리가 있으니 내가 너를 이용해서 대지로 방전해 줄게. 그렇다면 변압기는 얘보다도 피레기보다도 뭐 해놔야 돼? 저령 강도를
좀 높여놔야 되겠죠. 얼만큼 높여놔야 돼? 최소한 500짜리가 나한테 못 오게 높여놔야 되겠지. 600kV로 맞춰놨다. 저런 강도를. 그러면 그 이상 전압은 누구한테 빠지는 거야? 얘 절연해놨으니 600 들어와도 나 600이나 들어와야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 이상 전압이 500짜리 들어오면 피레기 쪽으로 이렇게 방전을 해야 되겠죠. 자, 방전을 합니다. 어떻게 방전하냐면 이렇게 방전합니다. 피레기는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충격성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방전을 개시합니다. 얘를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전압,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대지로 빠지고 나면 피레기가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게 뭐예요? 아크가 없어지면서 피레기가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제한전압. 피레기 제한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야? 이상전압 내습시 피레기 방전 후 방전 중에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이 뭐야? 이제 제한전압이 된 겁니다. 제한전압으로 제한하고 피레기는 지 역할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전압으로 제한하고 나면 여기에 무슨 전압이 또 나타나겠어? 상형주파 전압이 나타날 텐데 이 상형주파수에 이어서 방전 전류 빠지고 나서더라도 속류라는 게 나타납니다. 속류. 우리가 용변을 봅니다. 그러면 굵은 거 딱 빠지고 나면 바로 문 닫고 벌떡이라는 건 아니죠. 문은 닫지만 벌떡이라는 게 아니라 잔변을 넣어야 되잖아. 그걸 우리는 속류라고 합니다. 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피레기를 우리는 피레기의 전격전압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피레기 전격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전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투트라인 같은 경우엔 피레기 전격전압을 18kV로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피레기는 각상에 하나씩 달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이 18kV다 이거예요. 한 상에 다는 투트라인을 한 상으로 다는 13,200짜리를 얼마로 높여놨다는 거야? 18kV로 높여놨더라 이거야. 자, 이런 의미에서 피레기 제한전압이란 뭐냐? 4번에 보시니까 이렇게 있네요. 충격 방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동안,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동안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전압을 우리는 제한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번은 답이 4번이 될 것 같고요. 이 피레기는 용어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전격전압이란 뭐냐?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란 뭐냐? 구비 조건 등등도 많이 구비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레기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피레기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삼상단의 송전선을 연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가가 뭐예요? 연가. 이게 연가라 그러지 이런 걸. 선로가 이렇게 있다. R상, S상, T상이 90km가 있더라. 근데 여긴 대지하고 항상 R상은 멀리 떨어져 있고 S상은 중간, T상은 항상 가깝게 있더라. 그럼 여기에 전하가 충전될 텐데 정전용으로 충전될 텐데 이 충전되는 양이 R상, S상, T상이 항상 틀릴 것이다. 그러면 얘가 뭐야 결국? 불평형이다. 불평형이 발생을 하면 그 불평형 전압이 생기는데 불평형 전압이 어디 나타나는 거야? 뭐 변압기에 중성점에 나타난다. 중성점에 불평형 전압이 나타나면 대지의 전위는 0V니까 뭐예요? 전이차가 생겼고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고장전류처럼 전류가 흐르면 그 통신선에 영향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가 흐르면 통신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얘 정전 용량을 또는 선로 정수 RLGC를 평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연가합니다. 연가가 뭐예요? 3등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R상을 맨 위에 있던 걸 맨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연가를 해주면 R상이 맨 위에도 한 번 있고 맨 아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중간에도 이렇게 한 번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선로 정수를 평형시켜 주자. 이런 게 연가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선로 길이의 몇 배수로 등분해서 연가하는가 그랬어요. 몇 배수? 3배수로 하고 있죠. 답 2번이 되겠네. 28번으로 갑니다. 자, 28번은 원자로에서 독작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시험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냥 답을 보고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의 답인데요. 열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랬는데 열중성자가 진짜로 이용되는 거, 이 진짜 잘 이용이 돼야 돼. 100%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이용되는 정도가 떨어지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정성 문제예요. 안정성. 우리 이 원자력 발전소는
자기 자체 고유의 안전성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라늄 235가 뭐라는 거예요? 핵 분열을 합니다. 핵 분열을 해서 분열을 하면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얘네들을 감속시키는 게 뭐죠? 핵 분열을 하고 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놈이 있어. 걔가 누구냐면 감속제예요. 감속제가 왜 필요한 거야? 중성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얘들을 열중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중성자 속도를 0.025 전자볼트인 열중성자로 만들기 위해서 감속제를 사용하는데 이 감속제라는 놈은 특성이 물이에요, 물이다 보니까 물을 경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자로에 열이 올라가면 경수가 뭐해지죠? 물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부드러워지면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많이 해버려. 너무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것을 뭐 해야 돼? 제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라늄 238이 우라늄 238이라는 게 같이 있거든요. 우라늄 1g에. 우라늄 238이 이 중성자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중성자가 야 우라늄 235 너 너무 많이 먹고 있어. 너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원자로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먹어줄게. 이 우라늄 238이 뭐를 하는 거예요? 중성자를 좀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열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된답니다. 무슨 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면, 얘가 열이 발생을 하면 감속제가 경수다 보니까, 물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물이 돼. 그러면서 중성자를 너무 많이 먹고, 그때 얘가 우라늄 238을 뭐 하는 거야? 우라늄 238이 내가 대신 먹어주고 그걸 제어해줄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독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독 안에 원자로 독 내에서 지들이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안전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너무 분열을 많이 하면 내가 먹어주고 이제 얘가 또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 원자로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또 물이 조밀해지겠죠. 겨울 되면 여러분들 아마 저수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 물이 딱딱하잖아요. 물이 딱딱해진다 이 말이야. 같은 물인데 분명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서로 우라늄을 많이 먹고 우라늄이 중성자를 많이 먹을 때가 있고 누가만 분열하니까 얘만 원래 원자력 발전해야 되는 거니까 얘만 발전하는데 그런 작용을 지 스스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거는 외우기로 하죠. 그래서 독작용이란 3번 열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작용을 말한다. 답은 3번이고요. 29번으로 갑니다. 비접지 송전선로에서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그랬어요. 비접지에 밑줄 비접지. 비접지에서 고장이 생겼답니다. 자, 비접지가 있습니다. 비접지에서 일선지락의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고장 전류 IG라고 한다면 IG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 IG라는 놈은 접지점이 없죠. 비접지니까 접점이 없으니 그 지락 전류가 어디 타고 올라가겠어 여기 C 대지하고 충전된 이유는 정용량 C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 XC분의 각각의 상에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 전압이 유기되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고?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 전류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XC는 어떻게 구해? 제2의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용량성 리액턴스 제2 허수분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제2의 얼마? 세 가닥에 전부 다 영향을 주니까 오메가 C분의 1분의 2로 다 영향을 주더라 이거야. 이거 다 있으면 어떻게 돼? 법문수로 풀면 제2의 3 오메가 C2만큼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비접지 계통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근데 영향을 주는데 이 지락전류는 진상이냐 지상이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왜 진상인 거예요? 이 제2가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의 오메가 C2에다가 각 몇 도 앞서 있는 거야? 90도 앞서 있다 이거지. 지락전류가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몇 도 앞서 있는 거야? 90도 앞서 있는 진상전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몇 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는 진상전류다. 그래서 다음 몇 번? 빠른 전류, 진상전류죠. 그죠? 답 2번이 되겠네. 30번으로 가죠. 조상설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조상설비가 뭐예요? 조상설비. 무효전력을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상승시킬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게 조상설비죠. 조상설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조상설비에는 SC 전력 콘덴서, SHR 블로 리액터,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가 있고
동기조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SVC라 해서 스태틱, 바, 컴펜데이터, 무효전력, 바잖아, 바. 단위가 바야, 바.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라 해서 SVC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조상설비라고 볼 수 없는 거. 1번이네요. 그죠? 변압기, 1번은 단권 변압기는 변압기 아니야? 이게 조상설비는 아니죠. 그죠? 네.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설비가 아니죠. 단권 변압기는. 답은 1번이 되겠네. 31번으로 갑니다. 송전선로의 단락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단락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자, 31번 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락이 되면 우리 개전기는 전류를 검출하는 개전기는 고장전류를 검출하는 개전기는 OCR 개전기하고 OCGR 개전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과전류 개전기가 있고 지락과전류 개전기가 있어. OCR이 뭐야? 오버커런트 릴레이라 해서 과전류 검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OCGR은 뭐예요? 오버커런트 그라운드 릴레이지 지락과전류 개전기란 말이에요. 지락,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OCGR은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놈이고 OCR은 과전류 검출한다는데 과전류에는 뭐가 있어? 단락이 생겨도 과전류가 흐르죠. 단락전류가 과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하가 돼도 뭐예요? 과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류가 있어? 과도전류가 있지. 과도전류에 의해서도 OCR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과도전류는 동작하면 안 됩니다. OCR이 왜? 동작 못하게 세팅을 막아놔야 돼. 동작 안 되게. 과도전류가 뭐냐면 변압기를 투입할 때 도립전류, 그 다음에 전동기 돌릴 때 기어전류라고 그러죠. 겨나오는 전류, 이런 도립전류에는 동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려고 투입한 거잖아. 그죠? 이거엔 동작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과전류 개전기는 이렇게 세 개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락보호 개전기, 단락이 생기면 과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야? 그죠? 과전류가 그러니까 과전류 개전기가 동작을 하겠죠. 두 번째, 방향 단락 개전기. 방향성이 있는 단락 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죠? 방향성이 있다 없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과전류 개전기하고는 방향성을 왜 주는 거예요? 전원이 양단에 있다, 양쪽에 있으면 방향성을 알아야지.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제일 가차운 데서 개전기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 개전기를 줍니다. 자, 그 다음 거리 개전기도 단락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거리 개전기가 뭐예요? 거리 개전기 임피던스 개전기란 말이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로가 쭉 길게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ZR 개전기를 설치합니다. ZR이 뭐예요? 임피던스 개전기죠. 임피던스 개전기가 뭐냐면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 IS 단락전류를 구해보려면 Z분의 2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Z라는 건 선로의 각각의 킬로미터당의 임피던스가 아니야. 임피던스. 이게 뭐예요? Z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R 플러스 J의 X로서 얘는 킬로미터당 임피던스 값이 주어집니다. 얘가 100km다 그러면 곱하기 100km 하면 전체 뭐가 구해지는 거야? 임피던스가 구해집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100km를 내가 감시하겠다 그래서 임피던스 크기를 맞춰놨어. 근데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했어. 중간에. 한 80km쯤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임피던스가 됐어? 줄어들었으니 단락전류가 커질 거 아니야. 80km 지점에 고장이 생겼구나라는 걸 임피던스만 가지고 크기만 가지고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거리도 알 수 있는 개전기다 그래서 거리 개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과전압 개전기가 있는데 걔는 오버볼테이지 릴레이죠. 그게 뭐야? 과전압 개전기란 말이야. 전압이 틀려졌을 때 검출하는 개전기죠. 물론 여러분들 좀 헷갈리겠지만 UVR 같은 경우는 단락 고장도 검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OVR은 검출을 못한다. UVR은 단락 검출을 합니다. 부족전압 개전기는 하지만 과전압 개전기는 검출을 못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2번으로 가죠. 한 선당 저항이 5옴, 리액턴스가 6옴인 3상사선식 배전선에서 말단, 역률 0.8, P가 유효전력이 4800kW인 3상평행부하가 수습되어 있다. 이 경우 수전단 전압이 20kV라면 선로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압 강화 뭐라?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에 R값, X값이 주어졌습니다. R은 몇 옴? 5옴. X는 6옴. 그 다음에 여기 수전단 전압이 20kV가 주어서 VR, 리시브 전압이 되겠죠. 받는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이 있는데 유효전력이 P는
얼마? 4800kW를 소비하고 역률이 얼마이고 0.8인 이런 부하가 있답니다. 이런 부하가 있을 때 전압강을 구해라니까 전압강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송전단에서부터 수전단에 생기는 선로의 임피던스 때문에 생기는 부하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강화가 뭐예요? 임피던스 강화, 아니 전압 강화지. 전압 강화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선로 임피던스에다가 부하 전류 쓴 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선로 임피던스는 뭐야? R 플러스 J의 X 값이고 전류 I는 어떻게 해? 지상부하잖아. 지상부하. 그죠?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해줘요? I에다가 뭘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에 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게 얼마야? 3상이면 누트 3이 들어갈 거고 단상이면 누트 3 빼고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로 뭘 구해놨어? 이거 구해줬잖아. 그죠? 전압강화 구하라는 거예요. 전압강화. 전압강화 구해보자. 전압강화 2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누트 3에다가 I 값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구하면 되잖아. 여기서 I는 어떻게 구해? 누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다가 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누트 3 주어지니까 V가 수전단 전압이지. 수전단 전압이 20kV라 했으니까 기본 단위로 바꿔보자. 2만 분의 얼마 되는? 2만 곱하기 역률 0.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P가 얼마예요? 4,800, 그죠? 4,800kW를 와트로 바꾸면 10의 3승이 될 거고, R은 얼마예요? 5. 역률 얼마? 0.8. X 얼마? 6. 곱하기 사인 세타 0.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전압강화가 몇 볼트가 나오겠네, 그죠? 2280V. 3번이 나옵니다. 전압강화 이렇게 식을 외워놨는데요. 2는 누트, 뭐 이렇게도 외워놓으신 문제야.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에 탄젠스 세타로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그죠?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갑니다. 중성점 저항격지 방식의 병행 이외선 송전선로의 지락사고 차단에 사용되는 개정기능. 병행 이외선이 있죠. 병행 이외선. 병행 이외선이 뭐야? 철탑이 있다. A, B, C가 이렇게 철탑이 있다. 여기에 전선 달아서, 여기에 전선 매달아서, 여기에 전선 매달아서 R상, S상, T상 1회선 보냈다. 1회선. 반대측도 아까우니까 하나, 둘, 세 개 전선 달아서 R상, S상, T상 달았다. 이게 뭐예요? 2회선이지? 2회선인데 병행 2회선이라는 게 뭐예요? 병행 2회선. 이 R상의 전류나 이 R상의 전류는 같은 전류라는 거지. 같은 방향의 전류입니다. 자, 그럴 때 병행 2회선에서 한 상에 어떤 상에 고장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검출해내려면 얘를 만약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다. 검출해내려면 이거 뭘 해야 돼? 같은 R상이 두 개 있으니까 셀렉티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셀렉티브. 선택을 해야 되지. 선택 접지 계정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SGR을 사용하면 된다. 다음 1번. 34번으로 가죠.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 자, 이게 지금 2010년 거잖아요. 2010년 이전에 안정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년에 3번 시험 보면 3번 다 나와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정도가 뭐예요? 발전소와 우리 수용가 간에 수용가의 모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간에 안정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용가의 부하가 잘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고장이 났어. 그러면 얘가 원래 100kW를 내던 놈인데 50kW 부하는 잘 들어가고 있는데 50kW짜리가 하나가 탈락을 해버렸어.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을 해서 탈락을 하면 얘는 100을 주고 있었으니 50밖에 안 쓰면 나는 가속하겠다 이 말 아니야. 가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탈주해버리는 거죠. 그럼 안정도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대책이 선로의 X값, 기기의 X값을 작게 해주면 되고요. 가장 큰 대책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고장이 발생을 했다. 이런 고장이 발생을 하면 고장을 빨리 검출해내서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고속 차단하자 이거지. 고장을 고속 차단하시면 되고,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고속 차단 말고 그 다음에 발생 전력을 평형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될 대책이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을 평형시켜주면 됩니다. 평형시켜주면 큰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되는데 X값을 저감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기의 X값을 작게 하면 되고 선로를 연계하면 X값이 어떻게 되지?
연계하면 X값이 연계한 만큼 X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X값을 작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 차단한다는 얘기는 뭐야? 고속 차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단기를 고속도 차단기 사용하고 고속도 재패로 하고 고속도 검축하면 되겠죠. 고속도 개전하면 되겠죠. 그러면 될 거고, 자, 발전력을 평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만약에 떨어져 나갔어. 50짜리가 떨어져 나가면 발전기에다가 뭘 달아주면 될까? 이렇게 어떤 저항을 달아줘서 웬만한 이게 소비되던 저항만큼의 저항을 달아주면 되겠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라고 해서 SDR이라고 합니다. 걔를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라 해서 제동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제동 저항기를 설치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압을 평행시켜야 된다면 중간에 전원하고 부하측 중간에 중간 조상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상기를 설치하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를 좀 알고 계시고 조그맣게는 X값을 적어하는 방법, 뭐 고속도 차단하는 방법, 제동 저항기를 설치하는 방법, 뭐 중간 조상기를 설치하는 방법 등등을 알고 계시면서 자 보기로 돌아가시면 1번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자 보기에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는데 전압을 안정시키려면 전압 안정시키는 방법이 전압 측정 누가 하죠? AVR 갖고 하죠.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인데 이 자동 전압 조정기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소극성이 있는 소극여자기를 설치해서 전압을 조정하라는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하면 되고요. 1번은 맞고요. 2번 재패로 방식이나 복도체를 사용한다. 재패로 방식이나 복도체를 사용하면 연계를 하면 X값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복도체를 방식을 채용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사용한다.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라는 것은 뭐냐면 철기계 쪽으로 가면 철기계가 철이 많으면 동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철이 적은 발전기는 동이 많은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번에 보시면 단락비, KS가 큰 거, 단락비, 철이 많은 발전기를 사용해야지만, 철이 많은 발전기를 사용해야지만 동이 작은 발전기가 되는 거잖아. 그게 결국 뭐야? 리액턴스 X값이 작은 발전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작은 발전기가 아니라 철기 이렇게 갈아지는 거야. KS가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로 가라. 그러면 동이 많아지는 발전기로 가라는 거 아니야. 보기에서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면 X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대책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고속도 차단해라. 그럼 맞겠죠? 4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가죠. 자, 35번 가시면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이다. 그 순서가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밑에 풀이에 장치선도가 있으니까 장치선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장치선도를 보면 급수펌프 보일러로 시작되는데 급수펌프 시작되는 데를 한번 볼까요? 2번 볼까요? 2번? 2번에 보시면 급수펌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 절탄기가 있죠. 절탄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보일러에서 불을 떼고 나면 그 연기라든가 그 열이 얼리 빠져나가죠? 당연히 연도로 다 빠져나가겠지. 굴뚝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굴뚝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에 절탄기를 설치해서 그 열 가지고 급수를 다시 가열해 줍니다. 그걸 우리 절탄기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일러가 있고 과열기가 있고 터빈, 복수기, 복수펌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는 이거.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또 장선들 더 그려달라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그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리액터 종류를 좀 알아두시고 콘덴서 종류는 어떤 게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 한류 리액터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류 리액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면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한류 리액터니까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액터 중에 직렬 리액터가 있습니다.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콘덴서 앞단에 달아가지고 시리즈 리액터라 그러죠. 뭐 하는 거야? 오조파를 제거하는 역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불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죠. 병렬 리액터는 뭐 하는 거냐? 페란티 현상 방지입니다. 페란티 현상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콘덴서도 두 가지를 좀 분류하십시오. 콘덴서는 직렬 콘덴서가 있고 병렬 콘덴서가 있습니다. 자, 직렬 콘덴서는 뭐 하는 거냐? 직렬 콘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에 중간에 직렬로 콘덴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XL을 누가 XC를 달아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왜 보상해 주는 거야? 전압 강화 경감시키려고. 전압 강화 커진다. 장거리가 되면 XC를 달아서 전압 강화가 감소되는 것을 전압 강화가 커지는 것을 경감시켜 주려고. 다음에 병렬 콘덴서는 왜 다는 거예요? 역률 개선용이죠. 역률 개선.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역률 개선용이다. 자, 37번으로 가죠. 37번은 설비 용량의 합계가 3kW인 주택에서 최대 수요 전력이 2.1kW다. 수용률을 구하랍니다. 수용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수용률이란 37번 맞나요? 예. 수용률은 각 수용가의 수요 최대 전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설비 용량, 지금 우리가 설비되고 있는 용량으로 나눠준 거지. 이런 거죠. 이걸 100%로 나타낸 거지. 우리 집의 설비가 이거 두 개 합쳤더니 예를 들어서 10kW가 있어. 근데 얘는 여름 부하, 얘는 계절 부하야. 겨울 부하야. 그러면 여름, 겨울 같이 부하를 동시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쓸 때 얘 하나만 쓰겠다. 그럼 얘는 50% 정도 된다. 그게 수용률이야. 아시겠죠? 설비 용량이 10kW야. 근데 지금은 최대 수요 전력이 얼마라고? 5kW만 쓰고 있다 그러면 10kW분의 뭐가 되는 거야? 5kW는 곱하기 100% 하면 50%가 되는 거죠. 이게 수용률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수용률이 주어졌어요. 이 문제에서는 수용률을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문제에 따르면 뭐예요? 설비 용량이 얼마? 3kW이고 지금 수용되고 있는 게 얼마? 2.1kW를 쓰고 있으니 걔 수용률은 100% 하면 얼마? 70%가 되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 다음 38번으로 갑니다. 차단기에서 0이 아닙니다. 오픈을 나타냅니다. 5는 뭐라고요? 오픈을 나타내고요. 열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T1초 있다가 다시 크로스 오픈입니다. 크로스가 뭐예요? 닫다, 그 다음에 오픈한다, 그 다음 T2초에 있다가 다시 크로스 오픈하는 얘네들이 뭐 하는 거니? 고장이 예를 들어서 선로에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선로에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의 고장의 거의 70% 80%는 일선지락입니다. 일선지락이 뭐예요? 철탑에 내가 쳤다. 철탑에 내가 치면 그게 뭐야? 선이라고 보죠. 이게 가운데선이 아니라 철탑에 전선에 내가 치면 그 전선에 뭐를 만드는 거야? 대지에 지락 고장을 만듭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철탑 안에 보면 뭐가 있어? 애자가 있고 여기에 이상전압이 치면 그 이상전압에 의해서 여기 애자의 절연이 파괴될 거 아니야. 이렇게 파괴되면서 그 절연 파괴된 대로 뭐가 상형주파 60Hz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같이 뭐야? 대지로 방전합니다. 그걸 우리 일선지락이라고 해요. 그 일선지락이 발생하는데 그 일선지락이 발생할 때마다 선로 765, 345kV 선로를 그냥 차단해버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오픈을 해봅니다. 이 선로를. 오픈해보면 약 0.3초 정도 있다가 고속도 차단할 때 0.3초 정도 있다가 고장이 사라졌나? 크로스를 한번 해봅니다. 다시 닫아본다 이 말이야. 닫아봐서 고장이 제거됐으면 그대로 운전이 되는 거고 고장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오픈을 시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T초 후에 뭐 지금은 1분 정도 기다리는데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또 크로스 시키고 또 고장이 지속되면 오픈하겠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차단기에 부과된 일련의 동작, 그러니까 투입과 차단을 일련의 동작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차단기에 부과되어 있는 뭐라고? 동작 책무다. 동작 책무. 이것을 다 했는데 차단기가 알아서 스스로 했는데 내가 가서 오픈됐네? 아직 고장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러고 제가 가서 크로스를 딱 시켰습니다. 그럼 차단기가 뻑 깨졌어요. 차단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러면 업체에서 이 차단기 납품한 업체에서 와서 메인테너스 해준다 안 해준다? 보증 수리를 절대 안 해줍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야. 이 안에서 이것만 동작을 했는데 차단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와서 다 고쳐줄게. 이게 동작 책무야. 차단기에 가해져 있는 동작 책무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일본 규정도 있고 한정 규정도 있고 우리나라 규정도 있습니다. 다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몇 번 그래서 1번. 39번. 송전선로에 역섬락이 생기는 가장 쉬운 경우는 그랬어요. 역섬락이 뭔지부터 보자. 철탑이 있다. 철탑이 있고 철탑에 뭐를 달아놨다. 애자를 달아놓고 방금 전에처럼 애자를 달아놓고 이렇게 가선하고 우리가 전원을 인가해서 전압이 인가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가공지선에 이상전압이 칩니다. 이상전압이 치면
역섬락을 얘기하라 그랬나? 응, 역섬락. 이상전압이 치면 대지에 얘가 뭐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접지가 돼 있을 텐데 이상전압이 쳤을 때 어디 가겠어? 이게 전류가 전압이 대지로 이렇게 방전을 해야 됩니다. 대지로 방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값이 크면 대지로 방전을 못하고 얘가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얘를 전위가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 점에 전위가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위가 상승되면 그 전위가 상승된 데 의해서 애자의 공기회전이 이렇게 파괴됩니다. 공기회전이 파괴되면서 이상전압이 거꾸로 송전선로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섬락이 왜 생긴 거야? R값이 크기 때문에, 대지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R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작게 해주면 되지. 작게 해주는 방법은 뭐야? 매설지선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하면 되겠다. 역섬락이 생기기 쉬운, 가장 쉬운 경우는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철탑 합각 접지저항이 큰 경우에 그렇다. 이 저항값이 크면 역섬락이 생기기 쉽더라 이 말이에요. 답은 몇 번? 4번에 있네. 자,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40번에 보시면 적산 유량 곡선의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절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 해당하는 일자에 있어서의 무엇을 표시하는가 그랬어. 적산 누가 곡선? 적산 유량 곡선? 적산 유량 곡선이 뭔지 좀 먼저 공부를 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일수에 비해서 저수지의 크기, 저수지가 이만한 게 있다. 여기에 담아져 있는 물량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 그렇죠? 저수지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발전 전력식이 뭐예요? 발전 출력은 9.8 Q 유량 H에다가 낙차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2타 T, 2타 G다. 이건 낙차는 만들기 나름 아니에요. 그죠? 양수 발전이면 저 위에다 질 거고. 그래서 낙차 정해지는 거야. 나머지는 다 정해지는 거야. 수차 효율도 그렇고 발전 효율도 다 정해지는데 여기서 유량을 알려면 1년 동안 비가 얼만큼 오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곡선이 3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유량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황곡선을 알아야 됩니다. 유황곡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적산 유량곡선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유량도라는 건 뭐냐면요. 비가 오면 가로축을 일수로 하고 세로축을 유량으로 하는 오늘 비가 요만큼 와서 내일 이만큼 와, 8월달에 이만큼 와, 7월달에 요만큼 와, 9월달이 되겠지. 10월달에 요만큼, 11월달에 요만큼 하더라. 이렇게 일수에 따라서 비가 온 양만큼 유량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 유량도라고 하고요. 이 유량도에 의해서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적은 것 쪽으로 순서대로 냅두는 게 뭐다? 유황곡선입니다. 그럼 적산 유량곡선은 뭐냐면 가로축을 일수로 하고 세로축을 유량으로 해서 평균 이 정도는 사용한다. 물의 양이 이 정도는 평균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데 그때 저수지에 채워지는 양이 이렇게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게 나타내는 게 절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다 이게 적산 유량곡선입니다. 여기서 임의 점에서 절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 해당하는 일자에 있어서의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건 당연히 하천 유량을 나타내는 거지. 얼마큼 쌓여있느냐 하천 유량. 그래서 하천 유량이 됩니다. 지금 유량이 얼마냐? 하천 유량.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1번입니다. 유량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적산 유량, 사용 유량 이런 게 아니라 하천의 지금 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적산 유량 곡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답 몇 번? 1번에 있어요. 1번.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3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